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 건축법,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지적도상 도로 없이 건축 허가 받기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땅에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인데 제가 먼저 번에 얘기했듯이 건축법상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본다. 그 다음에 사도대장에 올라간 것도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에 올라가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거나 고시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그 다음에가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건데 대부분 지적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알고 맹지를 누고 있는데 제가 먼저 잡아볼게요. 제가 먼저 번에 설명했듯이 건축법 3조에는 읍 이하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지속도상 도로가 없어도 읍 이하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44조와 45조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적용하지 않는지 실전 사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법 제44조에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는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무조건 다 내주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해서 건축법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실질적인 사용승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 45조에 보면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또 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언제고 언제는 내주고 언제는 안 내주는지 그와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 민법에 의한 주의토지통행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주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보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적상의 도로가 있는데 현황의 도로를 안 쓰고 있는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도로를 내요? 도로의 주인이 도로의 주인이 개인이라면 네가 내 땅으로 든다? 막고 있으니까 내 땅으로 든다? 철거고 나가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그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것이 국유지인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개인 땅인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지목은 도로로 돼 있지만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니까 건축을 안 내준다 이런 얘기. 그럼 막고 있는 걸 없애야 되니까 없애려면 땅 주인이 철거하고 나가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땅인 경우는 개인이 네가 내 땅에 그걸 사용했으니까 철거하고 나가라 하면 되는 거고 국유지인 경우에는 지 목만 도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해서 여기 도로를 써야 되는데 국유장인데 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저렇게 쓰고 있으니까 저를 없애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다.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건 뭐죠? 궁금한 거 없죠? 네.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로 돼 있다고 해도 지적법상 도로인데 건축법에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으면은 지적도상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는 지적도상은 도로로 돼 있지 않은데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때 언제는 그거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언제는 안 해주느냐 이런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건축법 제44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담당자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지 실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이게 33조 44조입니다. 이 법이 여기 잘못 적는데 44조에 이렇게 있는 건데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 현황 도로로 인정받다.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잡은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2002 타경 8320 제가 이 교재를 쓰면서 경매 사건 번호를 이렇게 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판사에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은 권리 분석해보고 공부를 하려면 이 사건 번호로 찾아서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이 됐고 평가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경매가 돼서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려면은 사건 번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지우지 않은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거는 좀 지웠는데 지목이 보게끔 되면 제일 먼저 지목이 뭐죠? 지목이 대지죠. 358평인데 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목이 대지라 하면은 개발행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이 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억 9,7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지죠? 2억 5,4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변경을 시켰는데 여기 이거는 이 이자를 오랫동안 안 내다 보니까 이것이 유동화 해서로 넘어간 땅 자체가. 그러면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게 감정평가사가 내놓은 땅인데 이것이 경매로 나온 땅인데 감정평가사가 여기에 이렇게 현황도로로 있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뭐야? 현황도로로 만들었고 여기 뭐야? 이것을 경매로 내놓고 감정한 겁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게끔 되면 여기 도로가 하나도 없죠? 없이 요 땅에 없이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감정평가사는 아까 여기만 현황도로로 있는 걸로 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쪽에도 도로가 있고 이쪽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이렇게 뭐야 가로질러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항공사진에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옛날 사진에서 그렇지 현장을 가보면 여기가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 지어 있고 이것이 아까 감정평가사가 현황도로라 만드는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이 교회를 들어가고 있고 이쪽으로는 뭐야?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뭐가 있냐면 배수로 다시 말하면 그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배수로 큰 거 있죠. 그 구청에서 만든 그 배수로도 여기 뭐야? 지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배수로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 배수로도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도로 현황도로
옆에 이런 땅이 경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이렇게 현황 도로를 가지고 이거를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있고 현황 도로 있고 가운데 이렇게 갈라서 집도 있죠. 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토지 연경 확인원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구청에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건축 담당자한테 가서 제가 이 토지 연경 확인원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담당이 여자였었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는 여자였었거든요. 담당자가. 내가 가서 이걸 물어보니까 그 여자 담당자가 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연히 안 되죠. 뭘 이런 걸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로서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거를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항공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현황 도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 지방자치단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지만은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고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러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조례를 보고 다 하더니 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컴퓨터에 있는 걸로 여기 이렇게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탁 하더라고. 더블 클릭하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 건물 주인 누구랬다는 것이 그 담당 컴퓨터에서는 금방 나오더만. 이것도 띄워보고 이것도 딱 봤더니 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담당 공무원이 그 조례에 맞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여기는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신고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처럼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도로를 건축 허가로 받아서 도로를 본 걸로 인정이 안 돼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뭘로 한 거다? 신고를 한 겁니다.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죠?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나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고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건축 신고는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혀도 된다는 얘기고 허가는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 설계를 해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사의 도장이 찢어가 가면은 내가 설계비를 500만 원 줬다 그러면은 550만 원을 줘가지고 설계 사무실에서 자기 이름으로 하고 500만 원고 50만 원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신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축사의 도장이 안 지키고도 그냥 들어가서 개인이 한 걸로 하게끔 되면 부가세 내지 않고 건축사의 도장이 없어도 건축법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고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신고도 건축법에 맞아야 되고 허가도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건데 신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맞지가 않은 얘기예요. 앞뒤가.
그럼 맞지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거기서 제가 거기에 다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여자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오늘 말로 물어보지 않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해서 서류로 질문을 할 테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그 담당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서류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제 가나 뭐 이렇게 있어. 우리 교재에는 이 전문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다 나와 있을 건데 제가 한 것만 보면 상기토지자본 통로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제가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없이 원래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때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를 이용하던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내가 동의 없이 이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답변입니다. 건축법 제44조 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나 상기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음. 즉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다만 건축법 44조 단서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에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오늘 지적성 도로가 없는데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아까 있었는데 그것이 실전 사례가 언제냐는 걸 오늘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당자가 뭐냐면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지만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서 상기 토지에 접한 통로의 가치, 불출석 사이 수령과 이동한 통로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기 통로에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된다 판단함.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는 이것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가 크게 뭐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인정한다 그랬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언제? 1962년도에 건축법이 생기고 그때부터 모든 건물을 질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언제 생겼다? 62년도에. 그런데 1962년도서부터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마을이 지어져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도로가 만들어지고 동네가 만들어졌죠. 그랬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가지고 그걸 마을 안길로 인정을 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마을 안길. 1962년도 이전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건물이 지어져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당시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을 수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주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우리시 건축조례 규정은 건축법 제40조 1항 단서에 의해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주민이 사회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된 경우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한으로도 문의하신 토지에 접한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통로에는 해당하나
상기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낸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요 땅이죠. 요 땅인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 땅이 여기서부터 막혀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막혀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를 이용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집이 만약에 지어졌다. 여기가 다 막혀 있다 그러면 동도로를 이용하고 건축허가 난 쪽이 인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막혀 있지가 않고 사똥팔달 됐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똥팔달 돼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기가 막혀 있고 여기가 다 막혀 있어서 이쪽을 도로를 이용해서 이 집이 지어지고 이 집이 지어져서 다닌다 하면은 이 동도로를 이용하고 건축허가 받은 쪽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막히지 않고 사똥팔달 됐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았다는 것은 입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들이 봤을 때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마을 안길 1962년 이전서부터 마을이 생기고 집이 지어서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있던 동네 이럴 때 담당자가 뭘 적용하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당자가 제일 먼저 뭐 할 때? 마을 안길 1962년 이전서부터 마을이 생겨져 있는 곳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이 제일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내줄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